HBO already hit it big with 4 self-absorbed women treating New York City like their personal sex playground. Now, get ready for the exact same thing with dudes in Los Angeles, but not just any LA, Doug Ellen's fantasy version of LA. Full of babes, butts, babes, bros, brunch, bongs, and no black people. Seriously, Entourage. Oh yeah. 잠깐 쉬었다 왔고 목도 아프고. 네. 저희 이분은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미드가 있어가지고 저 검색해 볼게요. 네, 그거를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네. 꽤 됐어요. 지금 이미 시즌 8까지 진행되고 종료가 된 지 꽤 됐고요. 네. 앙투라지라는 앙투라지 미드입니다. 뭐지? 왜 이렇게 무슨 고유명사지? 되게 앙투라지는 불어인데 네. 그 뜻으로는 그 귀족들의 측근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요즘 말로 치면 뭐 셀럽? 셀럽의 측근이란 뜻 뭐 이런 게 이런 뜻이래요. 지가 잘 나가는 줄 아는 애들. 그게 나쁘게 쓰이면 아마 그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치 중립적인 말 같아요. 그 어떤 좋고 나쁨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불어를 네. 제가 1년밖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미국 HBO 네,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HBO에서 제작한 TV 코미디 드라마고요. 네. 2004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제작자는 마크 윌버그. 마크 윌버그. 저 맷 데이먼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셨죠? 네. 마크 윌버그. 네. 팔뚝도 비슷하죠. 네. 네. 마크 윌버그는 몸 진짜 좋아요. 점점 두툼해져요. 네. 그 옛날에 복서 파이터 네. 이후로. 그리고 이 마크 윌버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그 헐리우드의 그 악동 같은 이제 악동보단 좀 더 나갔죠. 네. 인종차별이라든지 네네. 성차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전형적인 그 남부 텍사스 백인 같은 레드넥 빌이 네. 좀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배우고요. 젊은 시절에는 그 래퍼로도 활동을 했었대요. 예, 그 이미지 많이 돌아다녀요. 그 스냅백 거꾸로 뒤로 네, 쓰고서 네, 있고. 예. 그래서 꽤나 인기 있는 래퍼. 근데 원히트 원더로 끝나긴 했는데 네. 꽤나 인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형님인가 동생 중에 뮤지션이 하나 그 있잖아요. 형이 네. 뉴키즈 온 더 블록 멤버였어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 형의 도움으로 LA에 입성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71년생이고 나이는 꽤 되죠. 그 키가 173밖에 안 돼요. 도저히 키를 모르겠어요. 헐리우드 배우들은. 네. 그리고 그 마크 윌버그를 이렇게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노상방뇨하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막 그 인종차별에 관련된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막 길 가다가 괜히 이유 없이 베트남 중년 남성을 기절할 때까지 강목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그리고 네. 아직 형무소 안에 아니고 밖에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당연히 쫓겼겠죠.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베트남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로 숨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베트남계 미국인이 숨겨줬어요 또. 네. 그래서 경찰이 간 다음에 또 그 베트남계 미국인 세탁소 주인을 또 두드려 패고 가고. 아니 이거는 뭐죠? 그래서 잡혔는데 네. 그런데 이제 45일형밖에 안 살았대요. 굴살고 보석으로 나오고. 보석인지 하여튼 그렇게 잠깐 감옥에 있다 나오고. 개 호러네요 이건. 네, 그 다음에 뭐 마약 저 대마초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가 헐리우드에 이제 입성하고 연예계에 들어가면서 폭력 사건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저지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인종차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즘엔 헐리우드에서 여배우들과 남자 배우들의 그 출연료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많은 남자 배우들도 그 여배우들도 공정하게 줘야 된다 동참하기도 하고 하는데 마크 윌버그는 그런 와중에도 프로젝트에 마크 윌버가 참여하는데 감독 리들리 스콧하고 그 출연 여배우였던 미셸 윌리엄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그 뭔지 알겠네요. 우리도 사랑일까 더 머니 더 멋져 올더머니.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촬영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혼자 거기서 150만 달러 출연료 받았다가 비난이 너무 거세지니까 뭐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하여튼 그런 악동입니다. 그래서 요 배우가 자기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작을 한 드라마가 바로 이 앙투라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범죄 행위 했던 것들만 싹 드러내고 그냥 그 헐리우드에서 그 좌충우돌 하는 그 얘기들만 가지고서 이제 저 드라마를 만든 거죠. 주요 등장인물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은 빈센트 체이스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20대 후반인 걸로 나오고 고향은 뉴욕 퀸즈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약간 그 혼혈이에요. 이탈리아계, 그 라틴계 이쪽이 좀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은 A급 영화 배우입니다. 극 중에서? 네, 극 중에서 A급 영화 배우고 원래는 저 뉴욕시의 어떤 공연예술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인데 형이 LA에서 그때 당시 그 아동용 드라마를 찍고 있었어요. 네. 판타지물 드라마. 그래서 형을 따라서 LA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역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배우 생활 경력을 이어나가요. 그러다가 멘토스 CF 이런 것도 찍고 이러면서 조금씩 얼굴을 알려나갑니다. 그러던 차에 아리 골드라는 그 에이전시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TV나 영화의 단역을 맡으면서 조금씩 경력을 쌓아가요. 그러다가 제시카 알바와 함께 출연한 액션 영화 헤드온이라는 액션 영화에 출연하게 돼요. 주연으로. 근데 이게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헐리우드에서 차세대를 이끌 젊은 스타로 아주 각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드라마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시카 알바는 안 나오는 거네요, 결국? 나와요. 아, 그래? 오케이. 나오는데 단역으로 나와요. 단역. 그러니까 카메오. 카메오로 수많은 그 영화 감독, 영화 배우, 뭐 유명 인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오로 나와요. 그 제작자인 마크 윌버그도 시즌 1 1편에서 자기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주인공들한테 말을 거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빈센트 체이스라는 이 A급 스타가 자기 이복 형과 자기 불알 친구들 해서 본인을 포함한 4명이 같이 이 빈센트 체이스의 대저택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그 드라마예요. 섹스 앤 더 시티가 여성의 판타지를 굉장히 건드리는 그 여성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남성의 판타지를 굉장히 자극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HBO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좋은 차, 네. 뭐 파티, 그다음에 쭉쭉 빵빵한 여성들 HBO죠. 매 회마다 거의 섹스씬이 다 나와. 오케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대마초 빨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한 시즌이 몇 화 정도 돼요? 시즌에 따라 다른데 10화에서 20화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아쉽네요. 길고 짧고. 근데 한 회가 굉장히 짧아요. 20분에서 25분 내외예요. 아쉽네요. 한 회다. 그러니까는 10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총 시간은 200분 정도밖에 안 되죠. 200-300분. 네. 빈센트 체이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게 자랐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그 돈에 집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돈이 많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찍겠다. 라면서 이제 에이전시와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니 드라마 체이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공인 빈센트 체이스의 이복 형이에요. 한 3살, 4살 정도 많은 걸로 나오는데 직업은 한 C급, D급 배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12년 동안 살았는데 경력은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바이킹 퀘스트라는 아동용 TV 드라마의 주연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면라이더 같은 거. 그거 이후로는 별다르게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즌 1 1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최근 3년 동안은 아무런 연기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빈센트 체이스의 집에 얹혀 살면서 동생의 요리사, 그다음에 그 헬스 트레이너 역할을 하면서 그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살짝 우리 한국 배우 중에 벡터맨 주연 같은 그런 삘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격은 되게 좀 마초예요. 근데 마음은 따뜻해. 근데 머리 나쁜 마초. 아이고. 예. 그리고 허풍쟁이. HBO네요. 허풍쟁인데 맨날 그 동생이 그러니까 대본 검토하면서 이 영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예전에 어떤 감독하고 작업했을 때 말이지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핀잔을 얻게 되는 뭐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그 동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것만은 이제 사랑하는 거는 진심으로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동생의 캐스팅에 묻어가요. 그 동생이 어떤 뭐 영화에 캐스팅되면 동생이 항상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 우리 형이 할 만한 역할은 없을까 해가지고 꽂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뭐 단역 뭐 이런 걸로 나오고 동생이 출연했던 영화들이 항상 단역으로 나오고 그 동생이 그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해서 호평받는 영화 독립영화 퀸스대로라는 영화를 찍는데 거기서도 단역으로 나오는데 통편집됩니다. 그리고 동생 실력은 있는 양반이군요. 동생은 실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영화에 출연하는데도 또 단역으로 나오고 또 빈센트가 제작 투자에 직접 손을 댔다가 폭망을 한번 하거든요. 네. 그때 돈이 필요해서 네. 중국 광고를 한 편을 찍는데 네. 거기도 단역으로 그 그래요? 광고에조차도 단역으로 출연을 하고 그러니까 동생한테 완전히 묻어가는데 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이어가던 중에 어떤 새로운 TV 드라마인 파이브타운의 주역으로 오디션을 통과해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네. 자기 경력을 조금 다시 부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집도 150만 달러짜리 아파트도 구입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동생이 망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조니 드라마 체이스라는 이 캐릭터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몸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항상 자기 얇은 종아리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종아리 얇으시잖아요. 네, 근데 얇죠, 그거에 얇죠. 대해서 얇죠. 어떤 좀 프라이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는 독도상님. 그래요. 더럽고 얇은 종아리에 대해서는 이게 좀 품격 있는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또 계시군요. 그 서양 사람들은 특히 백인은 종아리가 좀 얇아서 네네. 또 흑인도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종아리가 뚱뚱하잖아요. 네네. 그런 종아리를 되게 선망한다고 하대요. 그다음에 에릭 머피, 빈센트 체이스의 베프입니다. 그 주연 배우 빈센트 체이스의 베프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빈센트한테 너는 배우를 한번 해봐라고 조언해 준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빈센트가 아주 매우 신뢰를 해요. 이 머피라는 친구를. 이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진지한 성격이에요. 다른 애들은 전부 막 그냥 철 없고 그냥 똘팍들인데 얘는 좀 진지한 캐릭터고 개그 지분이 상당히 낮겠네요. 개그는 없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맨날 놀림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먼저 LA에 가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던 빈센트의 제안에 따라서 LA에 이제 빈센트네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이사를 해서 피자 가게에서 그 매니저를 하면서 살아요. 야간 매니저니까 낮에는 빈센트 체이스랑 맨날 놀러 다니고 시나리오 보는 거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얘가 그 시나리오 각본을 좀 알아보는 그 안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식으로 그 빈센트와 매니저 계약을 해서 10% 빈센트가 버는 돈 계약금의 10%씩을 커미션으로 주는 조건으로 해서 매니저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에이전트 빈센트의 정식 에이전트인 아리 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있어요? 아리 골드 물론 이게 스타니까. 아리 골드는 유태인인데 굉장히 성공지향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리 골드와 에릭이 계속 지속적으로 충돌합니다. 에릭은 빈센트의 취향이나 성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걔가 가장 좋아하는 거, 걔한테 제일 어울릴 만한 거를 자꾸 추천을 하려고 하고 아리골드는 제일 돈 되는 거, 명성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거를 계속 추천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둘이 충돌을 하면서 이 이야기의 한 가지 중심축을 형성해 나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헐리우드 비즈니스계에서 점차 능력을 인정받아서 빈센트 외에도 다른 영화 배우와 작가들과도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자기 사무실도 개업을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 터틀.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친구는. 뚱뚱하고 키도 작고. 가슴 아프네요. 그런데 터틀맨 생각납니다. 그냥 빈센트 집에 얹혀서 살아요. 그냥 얹혀 살면서 각본을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잔심부름이나 운전 이런 걸 해주면서 그냥 지냅니다. 그리고 맨날 그 스포츠팀 저지나 그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스니커즈 매니아예요. 나이키에서 뭐가 출시된다고 그러면 막 밤새도록 줄 서 있다가 가서 사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연기 관련된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인물이고요. 이놈이구만요. 네, 그놈이 모자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조니 드라마, 그 빈센트의 이복형인 조니 드라마처럼 호색한인데 자꾸 뚱뚱한 외모 때문에 그리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별다르게 여자들한테 어필을 못해요. 근데 맨날 빈센트 옆에 붙어 다니면서 빈센트 이름 팔아가지고 그 낙수 효과, 빈센트 옆에 있으면서 낙수 효과로 가끔씩 이렇게 여자들하고 한 번씩 뜨거운 밤을 보내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철이 없고 파티 대마초, 럭셔리 카 이런 거 뭐 엄청 좋아하고 빈센트가 거듭된 영화 실패로 인해서 그 돈이 없을 때도 뭐 롤스로이스 같은 좋은 차 그 임대하자고 막 살살 꼬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철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툭툭 내뱉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얘의
그 뜬금없는 인맥 같은 걸로 빈센트가 그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지 너무 밉상으로 나오면 그렇습니다. 팬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빈센트가 칸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결항이 돼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카니에 웨스트하고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얘가 네. 카니에 웨스트의 전용기를 빌려서 그거 타고 칸에 가는 뭐 그런 장면. 그 카니에 웨스트가 그때 카메오로 또 출연을 하죠. 그래서 빈센트와의 관계는 굉장히 기생적이지만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우정만은 또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캐릭터 중에 아리 골드 유태인이고요. 빈센트 체이스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아리골드 하지 않았어요? 네, 했는데 아까 잠깐 갈등을 일으킨다. 아까 그 매니저인 친구 에릭과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MBA를 취득한 그 재원입니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철없는 그 앙투라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고요. 매사에 매우 냉혹하고 독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독설이 굉장히 입에 달고 사는데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험담이라든지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아주 냉혈한 그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누구라도 즉석에서 해고해버리고 뭐 그러는 사람인데 또 미모의 아내에게는 또 꼼짝 못하는 공처가기도 해요. 또 아내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녀기도 해서 또 얘가 이제 사업 자금 때문에 아내한테 이게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도 나오고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와이프한테 이렇게 좀 잡혀 사는 그런 역할로 나오고요. 이 배우가 연기를 여기서 진짜 엄청 잘해요. 그 독설을 뱉고 사람들을 막 쪼고 하는 그런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걸로만 이놈이구만요. 네, 맞아요. 이 드라마로만 에미상에 에미상에 4번 노미네이트가 되고 3번 연속으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골든글러브도 수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리골드의 중국계 미국인 비서로 나오는 로이드 리라는 이 배우가 있는데 코믹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리골드에게 인종차별 그리고 이 게이거든요. 로이드는 성차별, 성적 모욕을 받는 계속해서 받아요. 그래서 아리골드의 캐릭터를 계속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어바웃 타임의 로이 같은 역할이네요. 네, 맞아요. 이름도 로이들이에요. 그래서 따왔을 수도 있어. 그래. 또 이게 더 먼저구나. 네.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사 골드, 아리골드의 아내죠. 원래는 배우였는데 그 결혼한 이후에는 전업주부로 돌아선 캐릭터고요. 성도 골드네요. 네. 아리골드. 아리의 골드 같이. 네. 그다음에 쇼나 로버츠라는 홍보 담당자가 있습니다. 빈센트의 그 홍보 담당을 해주는 에이전시죠. 이 사람도 독설이 만만치가 않아요. 되게 그 빈센트의 이복형인 조니 드라마를 굉장히 좀 하찮게 봐요. 그리고 되게 한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생한테 빌붙어서 자기 경력 하나 자기 스스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저러면서 사냐고서 약간 좀 벌레 보듯이 해요. 그러면서 그 이복 형한테 계속해서 독설을 뱉는데 그것도 좀 굉장히 코믹 요소로 또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별로 비중은 없지만 슬론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시즌 2부터 나오는데 매니저 역할을 맡는 에릭의 여자친구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아주 매력 있어. 여기 모든 배역을 통틀어서 가장 그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빌리 윌시 영화 감독인데요. 독립영화 감독인데 영화 퀸스데로라는 영화를 감독해서 썬댄스에서 호평을 받는 재능이 있고 천재적인 감독인데 아주 그 오만하고 천재성과 비례하게 사람이 성격이 불안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줄거리를 이렇게 시즌이 8까지 나와서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시즌 1, 2, 3 정도만 요약을 하면 빈센트가 이제 그 영화로 빵 터졌잖아요. 헤드온이라는 영화로. 그래서 그 돈으로 막 저택도 사고 막 친구들한테 막 이탈리아제 고급 스포츠카 이런 것들 막 사주고 한 대씩 완전 판타지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놀면서 지내다가 아리골드 이 에이전시인 아리골드가 아쿠아맨이라는 영화를 들고 와 이거 계약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물. 그렇죠. 그 아쿠아맨인데 빈센트가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 아티스트다 이거죠. 나는 그거 말고 메디언이라는 이 독립영화, 이 예술영화를 하고 싶다. 메디언이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마야광을 다룬 그 영화거든요. 난 이걸 하고 싶다. 근데 너가 이걸 하려면 이 아쿠아맨에 출연을 해서 해라.
너 지금 저 헤드온에 성공해서 몸값이 한참 올랐을 때 빨리 아쿠아맨 계약을 해야지. 너 몸값이 그 인기 점점 평생 갈 줄 아냐? 식어가고 있는데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다 해서 막 아리골드는 그 설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하기 싫어하다가 감독을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한다. 타이타닉에 바로 그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한다니까는 물 전문 감독. 네. 그러니까 빈센트가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 영화가 그럼 괜찮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찍어요. 그래서 그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또 제임스 카메론. 그리고 이제 나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찍고 싶었던 영화 메디언에 출연하고 싶다 이제는. 근데 메디언을 찍으려고 갔는데 그게 아쿠아맨 2의 촬영 일자랑 겹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네. 근데 아쿠아맨 2를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포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거대 스튜디오한테 찍힌 거예요. 야, 당장 촬영이 내일 부르는데 너 이렇게 지금 빵꾸 내면 어떡하냐 해서 거대 스튜디오에 찍히고 그 아쿠아맨 2는 제이크 질렌할에게 돌아갑니다. 그 배역은. 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크게 히트를 합니다. 반면 그 빈센트 체이스는 그 거대 스튜디오한테 찍혀가면서 실제로 치면은 무슨 뭐 마블 스튜디오 이런 데 찍힌 거예요. 네. 막 디즈니 이런 데 찍힌 거예요. 찍혀가면서 메디언에 자기 재산까지 투자해가지고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쫄딱 망해요. 평단으로부터도 관객으로부터도 양쪽으로부터 쫄딱 망해요. 그 다음부터 하는 영화마다 엎어지고 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계속 그 벌이는 없고 명성은 점점 추락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빈센트 체이스가 벌이는 그 좌충우돌 그 성장담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랄까요 난장판 이야기가 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앙투라지면은 이 크루 얘네들 이 악동들 크루를 앙투라지라고 부르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얘네들을 말하는 거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거기서 가장 비중이 있는 그 비중이 딱히 더 있는 건 아닌데 가장 설명하기 쉬운 영화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빈센트 체이스 위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매 회마다 균등하게 얘네들의 분량들이 다들 이렇게 좀 흩뿌려져 있어요. 에피소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포커스가 걔네들한테 맞춰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빈센트 체이스랑 매니저인 에릭이 보통 같이 다니고 그리고 걔네들과 충돌하는 에이전시인 그 아리골드가 이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쩌리인 터틀과 조니 드라마는 또 딸이 둘이 다니면서 그 여자들 꼬시려고 삽질하다가 체이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하는 것마다 엎어지고 또 아니 뭐 이상한 영화만 들어오고 나중에는 출연자가 아무 데서도 안 들어와서 이 빈센트 체이스가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그 전에 아쿠아맨 1은 당시에 영화 최고 기록이었던 스파이더맨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한 나머지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지경에까지 다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시즌 한 6쯤에서는 마틴 스콜세지가 출연을 해서 빈센트 체이스의 그 오디션 영상을 보고 야, 너랑 영화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기는 하긴 해요. 그러는 과정. 근데 그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위기도 많고 스트레스 상황이 많은데 항상 그 빈센트 체이스가 그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거든요. 아, 여기서 또 미국 봉 한번 들어가는구만요. 네,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또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 매니저 혹은 그 에이전트랑 계속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또 형하고 친구는 또 사고 치고 다니고 그러는데 화를 안 내. 화를 항상 안 내고 어떻게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치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찍은 감독도 하는 얘기가 할리우드라는 배경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인터뷰 한 바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도 저도 이게 좀 헐리우드의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굉장히 재밌으니까 그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그거에 혹해서 보려고요. 네. 굉장히 그 막 화려한 생활들, 힙한 그 패션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친구들 간의 그 어떤 우정이나 비즈니스로 엮여진 사람들 간에도 보이는 그 어떤 인간적 신뢰, 이런 것들이 주는 감동들이 좀 있어요. 코미디 드라마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우정과 함께 화려한 볼거리로 이제 헐리우드 라이프 스타일이 또 등장하면서 거기서 주는 재미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테마는 남자들의 우정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코믹 드라마로서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코미디구먼요. 코미디. 그리고 거기 이제 등장하는 그 카메오들 뭐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뭐 다 열거를 할 수도 없어요. 뭐 피터 잭슨도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스칼렛 요한슨, 카니에 웨스트, 뭐 톰 브레디, 제시카 알바, 뭐 마틴 스콜세지, 맷 데이먼, 뭐 맷 데이먼은 주로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도 나와요. 그래요? 몇 번씩 나와요. 르브론 그래요? 제임스. 난 처음에 못 알아보고 저 흑인 꼭다리는 뭐야? 네, 래퍼가 키가 왜 이렇게 커? 네, 그랬더니 턱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르브론 제임스였어. 에미넴 뭐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런 카메오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할리우드에서 그 쳤던 어떤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는 셀프 디스를 하는 거만요. 자기 비하적 그 개그 이런 것도 좀 재밌고 한번 좀 볼만한 드라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자는 재미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제 주변에 이걸 본 여자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은 시즌 8까지 끝까지 다 봤대요.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는 왜 안 받아들이고 왜 그분이 끝까지 봤다는 거면 왜냐면 내가 여자한테 한 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이었어. 한 그럼 명이 봤어. 100%네 맞네요. 100%죠. 그래서 여성들 분들이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특히 남성들은 또 근데 우리 청취자 남자들 없잖아. 다 여자잖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제가 한 번씩 듣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고정 청취자분하고 네네. 둘이 한번 시즌 1 정도는 끝까지 다 보는데 한 200분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보시고 감상평을 저한테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요렇게 살짝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요런 걸 보면은 저한테 짜증을 종종 내실 때가 있어가지고 요거 살짝 위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성적 대상화가 된다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엿을 엄청 매기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사의 고위직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여자들이 꽤 나와서 딱히 여성이 성적 대상화돼서 소모된다는 느낌은 좀 안 들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미투 운동의 초석이 어떻게 깔렸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한번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중심 등장인물들이 남자다 보니까 네. 그 지나가는 여자들이 이렇게 품평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좀 쪼다들이다라는 게 캐릭터성에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쪼다 아니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애들은 쪼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드라마 소개는 네.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저 도토상 네, 제가 뭔가 해볼게요. 하나 소개해줄 네, 걸로 하나 갖고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뭐 네네. 게임 됐고 뭐 네, 게임도 알겠습니다. 좋고 책도 네. 좋고 저희 뭐 이모부나 고모부 이런 것도 되죠? 재미만 있으면 예, 되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이번 녹음 이렇게 마치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뭐 요 앙투라지 요게 드라마가 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땡기긴 하고 솔직히 설명하신 내용에서 매력도 느끼긴 하지만 HBO가 저한테 그쵸. 어필하는 게 상당히 크네요. HBO가 타이틀이. 네. 처음에 치감 네네. HBO 그게 주는 어떤 저 간지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그 다른 영화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많이 들어주시고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변희재 곧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